지금 당장 어젯밤 여러분이 지나온 집 앞 골목길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골목마다 환하게 켜진 뒤집스멜 시간 무인 네온사인들, 이제는 편의점보다 더 흔하게 보이실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자면서 돈 버는 천국이라 불리며 직장인부터 은퇴자까지 너도나도 뛰어들었던 그 꿈의 점포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화려했던 네온사인의 숲은 아주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정적은 평화가 아닙니다. 바로 사장님들의 피 말리는 비명입니다. 도대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던 무인 점포들이 왜 순식간에 자영업자의 무덤이 되어버린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을 덮친 이 무인의 역설과 편리함 뒤에 숨겨진 배신의 대가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시계 바늘을 2020년으로 돌려보죠. 전 세계가 멈췄던 팬데믹 시대,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엔 기이한 광풍이 불었습니다. 사람 마주치기 싫은 언택트 트렌드와 꼰대 상사 눈치 안 보고 돈 벌고 싶다는 직장인들의 퇴사 욕망이 만난 지점. 바로 무인 점포였습니다. 출근할 필요 없다, 투잡으로 딱이다, 세팅만 하면 알아서 돈이 굴러들어온다. 이 달콤한 말들에 홀려 너도나도 퇴직금과 대출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속도는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매일경제보도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렇게 우후죽순 생겨난 전국의 무인 점포 수는 추산 1만 개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부터 카페, 밀키트, 사증방까지. 골목 하나 건너 하나가 전부 무인 가게인 말 그대로 자판기 공화국이 된 겁니다. 모두가 월세 받는 건물주 같은 우아한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과연 기계가 사람을 대신해서 돈까지 벌어다 줬을까요? 우리가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아니 애써 외면했던 치명적인 대가가 이제부터 청구되기 시작합니다. 무인 점포가 무덤으로 변해가는 첫 번째 이유. 바로 활짝 열린 문과 그 틈을 파고드는 불청객들 때문입니다. 카페 테이블에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아무도 안 훔쳐가는 나라니까요. 하지만 관리자가 사라진 무인 점포에서는 이 믿음이 아주 처참하게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이곳에서 카메라는 경비원이 아닙니다. 그저 범죄 현장을 무기력하게 지켜보는 말 없는 목격자일 뿐입니다. 실제로 중앙일보 등 주요 언론에서 쏟아지는 보도들을 보면 기가 찹니다. 전문적인 금고털이범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새벽 2시 우르르 몰려다니는 10대들이 문제입니다. 아이스크림 몇 개 집어먹고 도망가는 건 차라리 애교 수준입니다. 재미삼아 수백만 원짜리 키오스크를 벽돌로 내리찍고 매장 한복판에 소화기를 뿌려대며 난장판을 만듭니다. 사장님들은 집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이 광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피가 거꾸로 솟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사장님들을 2번 죽이는 현실이 등장합니다. 바로 촉법소년이라는 무적의 방패입니다. 잡아봤자 미성년자라 처벌은 솜방망이고 부모들은 애가 호기심에 그럴 수도 있죠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결국 수천만 원을 들여 꾸며놓은 내 가게가 동네 비행 청소년들의 24시간 무료 놀이터이자 스트레스 해소방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보안업체 출동 버튼을 눌러도 이미 상황은 끝난 뒤죠. 이게 바로 사장님들이 겪는 첫 번째 악몽, 통제불능의 불안입니다. 무인 점포가 무너지는 두 번째 이유, 바로 공권력의 사유화 논란입니다. 보통의 매장이라면 도난을 막기 위해 보안 요원을 고용하거나 CCTV 관제 서비스에 돈을 냅니다. 그게 당연한 비용이죠. 하지만 무인 점포 점주들은 누구를 믿고 가게를 비우는 걸까요? 바로 112,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점주가 인건비 아끼겠다고 직원을 뺀 그 빈자리를 여러분이 낸 혈세로 운영되는 공권력이 대신 메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3시, 취객이 키오스크를 부수거나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훔치면 점주는 가게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부터 합니다. 중앙일보의 보도대로 지금 일선 지구대 경찰관들은 우리가 아이스크림 가게 경비원이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살인이나 폭행 같은 강력범죄에 집중해야 할 골든타임에 고작 1,000원짜리 과자 도난 사건이나 기계 오작동 처리를 위해 순찰차고 출동해야 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건 명백한 무임승차입니다. 점주는 인건비를 0원으로 만들어 수익을 챙기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치안 공백과 막대한 행정 낭비는 사회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사람을 쓰지 않는 혁신적인 사업 모델이라고요? 아닙니다. 그저 가장 비싼 인력인 경찰을 무료로 부려먹는 기형적인 구조일 뿐입니다. 세 번째 결정타는 바로 카피캣의 저주,
즉 숨 막히는 과포하에 더딥니다. 한국의 골목 상권, 유행에 얼마나 민감한지 다들 아시죠? 대만 카스테라가 뜨면 온 동네에 빵 굽는 냄새가 진동하고 탕후루가 유행하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탕후루 가게로 변하는 이 기이한 현상. 무인 점포라고 달랐을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더 심각했습니다. 시계 바늘을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로 돌려봅시다. 비대면이 일상이 되고 경기가 얼어붙자 사람들은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른바 불황형 창업 아이템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구세주가 바로 무인 점포였습니다. 직원 없이 풀멜레 시간 돈을 번다 이 달콤한 유혹은 은퇴한 베이비부머부터 부업을 찾는 MZ세대까지 그야말로 전 국민을 홀렸습니다. 너도 나도 빈상가에 기계를 들여놓기 시작했죠. 매일경제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무인 점포 수는 추산 가능한 것만 1만 개를 훌쩍 넘겼습니다. 말이 1만 개지? 이는 웬만한 프랜차이즈 편의점 브랜드 하나의 전체 점포 수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문제는 이 가게들이 전국에 골고루 퍼진 게 아니라 인구 밀집 지역인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에 기형적으로 몰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동네에 번화가를 걸어보세요. 아이스크림 할인점 옆에 무인 문방구가 있고 그 맞은편에 무인 밀키트 가게가 들어서 있습니다. 심지어 불과 50m도 안 되는 거리에 똑같은 품목을 파는 경쟁업소가 마주보고 있는 풍경, 낯설지 않으시죠? 사장님들은 블루오션인 줄 알고 뛰어들었지만 막상 문을 열고 보니 피 튀기는 레드오션, 아니 지옥도가 펼쳐져 있었던 겁니다. 이 좁은 어항 속에 1만 개의 가게가 갇혀 있으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제 살 깎아먹기 시계 치킨 게임이 시작됩니다. 옆 가게가 아이스크림을 500원에 팔면 나는 400원에 팔아야 손님이 옵니다. 저쪽에서 1 더하기 1 행사를 하면 나는 반값 세일을 해야 살아남습니다. 인건비 아끼려고 무인 점포를 했는데 정작 아낀 돈을 전부 마케팅과 출혈 경쟁에 쏟아붓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손님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아져서 좋을까요?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만 개의 가게가 나눠 먹는 파이는 너무나 작습니다. 매출이 쪼개지면 수익이 줄고 수익이 줄면 재투자가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기계는 고장난 채 방치되고 물건은 채워지지 않고 가게는 흉물처럼 변해갑니다. 이것이 바로 숫자가 경고하는 과포화의 끔찍한 결말입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시스템 자체가 공멸을 향해 달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5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인이라는 단어 정말 달콤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으니 눈치 볼 필요 없고 주인은 인건비 아껴서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국의 무인 점포는 편리함이 아니라 불편함을 파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부터 볼까요? 새벽 1시, 야식이 당겨서 집 앞 무인 밀키트 점포에 갔다고 칩시다. 물건을 골라 키오스크 앞에 섰는데 바코드가 안 찍힙니다. 화면엔 오류, 메시지만 껌벅거리죠. 직원이 있다면 이거 왜 이래요? 물어라도 볼 텐데 텅 빈 가게엔 정막만 흐릅니다. 벽에 붙은 점주 호출번호로 전화를 걸어봅니다. 안 받습니다. 당연하죠. 새벽이니까요. 결국 빈손으로 나오면서 소비자는 생각합니다. 내 돈 쓰러 와서 내가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지? 기술적 오류 앞에 인간은 무력해지고 그 짜증은 고스란히 브랜드 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사장님은 편하게 주무시고 계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점주들에게 무인 점포는 앉아서 돈 버는 곳이 아니라 24시간 대기조가 되어야 하는 감옥입니다. 많은 분들이 창업 설명회에서 하루 1시간만 청소하면 끝이라는 말에 소가 도장을 찍습니다. 스마트폰은 20석에 울려댑니다. 키오스크가 카드를 먹었어요. 물건이 안 나와요. 에어컨이 너무 추워요. 새벽 3시에 잠옷바람으로 뛰쳐나가 기계를 고쳐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매장 상태는 더 처참합니다. 아이들이 쏟고 간 아이스크림, 누가 먹다 버린 컵라면 국물로 바닥은 끈적거리고 쓰레기통은 넘쳐납니다. 이걸 치우는 건 결국 사장님 몫입니다. 인건비를 아꼈다고 좋아했지만 사실은 사장 본인의 인건비를 0원으로 책정하고 몸을 갈아 넣고 있었던 겁니다. 무인, 점포. 사람인, 자가 없을 자 뒤에 숨었을 뿐 결국 누군가는 그 빈자리를 메워야 합니다. 기계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손님은 불편해서 떠나고 점주는 과로로 지쳐가는 편리함의 역설이 시작된 겁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무인 점포의 줄폐업 사태는 단순한 경기 불황 때문이 아닙니다. 철저한 상권 분석 없는 묻지마 창업, 치안 비용을 사회에 떠넘긴 무임승차, 그리고 옆집이 대박나면 바로 옆에 똑같은 가게를 차리는 한국 특유의 카피캣 문화가 만들어낸 예견된 비극입니다. 물론 무인화라는 거대한 흐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인건비는 계속 오를 것이고 소비자는 여전히 편의를 원하니까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기계만 들여놓으면 알아서 돈을 벌어다주는 불로소득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시장은 냉혹한 구조 조정기에 진입했습니다. 진짜 경쟁력을 갖춘 곳만 살아남고 유행만 쫓던 가게들은 도태되는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겁니다. 혹시 퇴근길에 동네를 지나다 불 꺼진 무인 가게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때 20시간 오픈을 자랑하던 그 화려한 네온 사인 위로 지금은 처량한 임대 문의, 스티커가 붙어 있을지 모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만 개라는 폭발적인 숫자 뒤에 숨겨져 있던 건 혁신의 기회가 아니라 누군가의 퇴직금이 불타 없어지는 연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